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입니다. 자, 오늘 힘 좀 내셔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 나 지금 들어갔죠? 자, 괜찮아. 흥분해야 돼. 지금 흥분해야 돼. 왜요? 이거 또 사람 승질나게 하는 파트거든요. 뭔데요? 오늘 할 건요. 이겁니다. 활용이요. 부등식 안 그래도 그쵸? 막 자연수 몇 개 구하라, 막 몇 개 있을 때 범위 구하라, 막 A 구하라, 막 별의별 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 건 더 짜증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돼. 너희만 짜증나는 거 아니야.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분 좋게 가자고요. 흥분하세요. 마구막 막 끌어올려. 알겠죠? 일어났다 앉아도 돼요. 잠깐 일어나서 뭐라고 해야 돼? 막 이렇게 흥분해. 알겠죠? 자, 나도 지금 흥분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맨정신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파트예요. 알겠죠? 그러나 다행인 건 오늘 문제를 풀진 않아요.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할 거야. 그게 더 나쁜 소식이긴 해요. 왜요? 문제는 너희가 혼자 골머리 썩으란 이야기죠. 나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개념을 떠올리는 락 활용 문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자, 활용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쓰고 우리가 정할 x를 뭐로 둘지요. 그쵸? 뭐가 x가 될지를 적어주시고요. 2번에선 부등식 세우고 3번에서 문제 풀고요. 웬만하면 수직선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답을 구해주세요. 어디세요? 4번에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막 연속된 세 자연수, 세 홀수, 혹은 평균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세 자연수는 이렇게 두는 게 정말 좋아요. 가운데를 x로 두고 양쪽을 하나 빼고 하나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연속하는 세 전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자연수를 합친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미 내 거 1학년 걸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절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다 더한 순간 3x 플러스 3이잖아. 근데 얘는요. 다 더한 바로 3x예요. 그쵸?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해요. 나한테 배웠기 때문인가? 좋았어. 한번 선생님 믿고 따라와 봐. 자, 아무튼 간에요. 요렇게 두세요. 홀수 짝수도 마찬가지예요. 요 가운데를 x로 두는 이유는 다 더했을 때 3x가 되기 때문에 수학은 무조건 간단할수록 이득입니다. 알겠죠? 자, 평균 구하는 거 알아. 두 개의 평균이면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세 개의 평균이면 3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 그쵸? 좋아요. 수에 대한 문제는 요 정도로 일단 요약할게요.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미지수는 알아서 정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당연히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뭐 포장비, 뭐 배송비까지 해도 내가 가진 돈에 딱 맞추던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제에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진 돈보다는 일단 많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항상 보통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항상 이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하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비용이요. 그쵸?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고요. 그럼 금액이 있을 거고 여기가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사거나 사용하거나 했을 때 드는 비용은 다 왼쪽에 적어주시고 가지고 있던 돈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B를 사는데 둘을 합쳐서 20개를 살 거래. 그래 놓고 문제에서 A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는 얼마에서 A를 빼면 돼요? 20에서 X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잡아서 가주시면 돼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유리한 선택은 뭐냐면요. 얘들아,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시간은 돈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집 앞에 막 나오자마자 바로 슈퍼가 있고요. 한 이틀이 걸려서 뭐 할인마트에 간다 한들 그건 취급하지 않아요. 알겠죠? 되게 안타까운 문제인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문제점일 수도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할인점은 멀거든요. 멀어서 싼 이유가 뭐겠어요? 머니까 멀리 있는데 비싸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럼 우린 뭘 지불하는 거야? 가는데 걸리는 원래 시간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무시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런 이상한 생각 이상한 건 아니지. 당연히 정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가격만 보시는 거예요. 시간 따지지 마세요. 자, 어쨌든 내가 할인점에서 살 거야. 그럼 당연히
할인점에서 파는 가격이 있고요. 왔다 갔다 교통비가 있겠죠. 두 개를 합쳐도 내가 집 앞에서 사는 가격보다는 싸야 내가 이거 가서 살 거 아니니. 그쵸? 근데 나라면 큰 차이 없으면 가까운 데서 살래요. 시간 아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내용이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요. 어, 단체 입장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별 입장료가 있고요. 얘는 무조건 할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는요, 정가를 받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할인된 입장료로 가는 게 이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20명부터 봐봐 이런 거예요. 여기도 가볍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20명이 되면은 할인해 준대. 할인. 한 명씩 할인해 준대요. 근데 개별 입장으로 가면요. 할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5명이야. 혹은요. 20명보다 어쨌든 적어요. 20명이 안 돼.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20명이 안 되는데 20명짜리 사면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잖아요. 근데 이 수학 문제에서는 때로는 단체 입장권, 우리가 20명이 안 되는데도 단체 입장권을 살 때가 이득일 때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문제 안에서 말이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산 게 따로따로 산 거보다 싸지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무조건 선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유리한 선택이라는 건 저렴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예요? 거리 속력 시간.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특별하게 다시 한번 속력 이런 거 언급은 안 할게요. 알겠죠? 요 기본적인 원리고 보통 1번만 내가 강조했죠. 2번, 3번은 직접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속력 문제가 나오면요. 시간과 거리를 속력 단위에 맞춰줘야 되죠. 분속이면 시간을 분으로, 초도 분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미터라면 킬로미터를 무조건 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뭐 정리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변에 두는 식에 따라서 좌변이 우변이 만약에 속력에 관한 거였다면 시간분의 거리에 대한 게 좌변에 와줘야 되고요. 시간이었다면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는 게 와줘야 되고요. 거리가 좌변에 있다면 우변에 있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머지 한쪽 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야. 근데 자주 나오는 걸로만 본다면 막 문제 안에서 속력이 바뀐대. 내가 막 걷다가 달렸대. 혹은 달리다가 걸었대. 속력이 바뀌었죠. 그래서 몇 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부등호 작다 해주고요. 시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속력분의 거리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왕복이고요. 전체에 걸린 시간이 뭐 이하다 나오면요. 갈 때 얼마가 걸렸는지 올 때 얼마가 걸렸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유형 설명 있죠? 이 속력에 대한 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왜요? 문제로 가면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언제까지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줬을까 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1번 설명어 2번 설명했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기억나면 더 좋아요. 선생님 말했던 거 이거 이렇게 풀었던 거 이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문제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내가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문제가 있었어 정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때까지 연습 좀 해주세요. 알겠죠? 조금 더 가자. 자, 이런 것도 많아요. 막 기차역에 도착하고요. 어디에 도착을 했어. 근데 하필이면 시간이 막 1시간 남고 40분이 남았네. 그러면 너희는 뭐 할 거예요?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원래는요. 일찍 도착하잖아.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왜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남아서요. 어디를 잠깐 들린데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뭐 어디 기념품 구경을 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 때 시간이 걸릴 거고 올 때 시간이 걸리겠지. 그리고 물건 사거나 뭐 구경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가 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걔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니? 갈 때 속력도 봐야 되죠. 올 때 속력도 봐야 되죠.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봐야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요 4번은 뭐냐면
얼마 이상 떨어지려면은 몇 분이 걸리느냐,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어진 거리가 아마 조건에 있을 거야. 몇 킬로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요. 왼쪽으로 이동한 친구의 거리에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친구의 거리를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 락쌤이 지금 내가 되게 막 이렇게 문제를 하고요. 좀 되게 막 호응이 좋은 거야, 이 강의가. 그래서 막 댓글에 선생님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선생님의 설명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혹은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죠. 나 빈정상에서. 이렇게 가야지. 너무 와닿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문제 풀이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뭐 엄청나게 달린다. 막 수천 개, 수만 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문제 강의를 찍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안 찍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다시 또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일일이 다 만든 거다, 얘들아. 생색 내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간에 넘어갈게요. 자, 이건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삼각형은요. 가장 짧은 변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무조건 짧아야 돼요. 알겠죠? 2번은 그냥 한 번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가 감소에 대한 게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우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구나. 뭐 이런 것들, 막 단백질, 영양소에 대한 게 나올 수 있고요. 이익이 몇 퍼센트 혹은 학생이 증가 감소했다 이런 거 나오고요. 제일 짜증나게 만드는 건 사실 얘네가 아니라 소금물이겠죠. 아무튼 간에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자, 여기 감소다 얘들아. 이것도 안 바꿨네. 왜냐면 1학년 것도 내가 안 바꿔가지고 강의 중에 내가 언급을 했거든. 여기 감소예요, 감소. 감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알겠죠? 여긴 마이너스고요. 완벽하지 않아. 아니면 너희가 만들어. 알겠죠? 나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야. 자, 아무튼 간에요. 증가가 된다면 자, 증가가 된다는 건 100%가 몇 퍼센트가 된 거죠? 115%가 된 거죠. 여기서 요 사이 값이 얼마예요? 이게 15%의 증가량이란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요 사이가 뭐예요? 15%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은 게 85%가 된 거고요. 증가된 량만 따진다면 증가한 퍼센테이지만 x에 곱해주면 되고요. 전체는 뭐 증가된 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감소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굳이 뭐 더 왜 감소하면 이렇게 곱해야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이거는 각자 감당하셔야 돼요. 안 된다면 1학년에 있는 활용을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1학년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가, 원가에 대한 게 나온다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판매가가 제일 중요해. 왠지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자, 봐요. 내가 100원에 샀어. 근데 내가 너한테 9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 거야, 지금? 8만 9,900원이 내가 이득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사겠어요? 누가 봐도 100원짜리를 내가 사와서 너희한테 파는 것 같은데 너희 같으면 사겠니?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너희한테 팔아야 되니까 계속 할인을 하겠죠. 정가는 내가 팔기로 마음먹었지만 안 팔린다면 팔릴 때까지 내가 막 할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2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실제 이익이 얼마인 거야? 실제 이익은 100원이죠. 원가를 떼줘야 되니까 이런 거야. 정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뭐 때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요. 판매가가 중요해. 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실제로 거둘 이익이거든요. 이건 내가 원하는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원했던 이득이고요. 실제로는 실제 이익은요. 판매가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상관없어요. 같아요. 아까랑. 몇 퍼센트 증가했다면 이렇게 더해서 곱해주시면 되고요. 감소했다 그러면 빼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뭐 소금물 요 친구를 좋아해요. 2번 공식을 알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 소금물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좋다고 1학년 때 언급했어요. 여기는 뭐 여기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와야 되겠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거야. 여기가 뭐 3%다. 여기가 5%다. 둘을 합쳐서 6%가 되었다. 그럼 얘가 200g이다. 얘는요, 뭐 여기를 x로 두자. 첫 번째 게 xg이다. 두 번째 게 200g이다. 그럼 전체는요,
두 개를 합친 걸 밑에서 써주는 거예요.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200 더하기 x라고 항이 두 개짜리면 괄호로 묶어 써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우리 소금의 양을 계산하는 걸로 가는 거야. 100분의 3 곱하기 x를 해주시고요. 여기는요 100분의 5 곱하기 200을 해주시고요. 부등은 그때마다 달라질 것이고 여기는요 100분의 6 곱하기 200 더하기 x. 괄호로 묶으라는 이야기는 요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어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공식을 알고 계시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뭐 합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얘도 결국 뭐냐면요. 퍼센테이지예요. 뭐라고요? 여기도 결국 퍼센테이지예요. 결국 식품 합금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면요. 농도에 대한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 이건 무조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드리면요. 만약에 선생님 물을 더 넣었다고 하면 어떡해요? 물은 농도가 몇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라고 그림 그리세요. 선생님 그럼 소금은요? 소금은 몇 퍼센트예요? 물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100% 농도인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어, 고생 좀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아니면 언젠가 내가 또 문제를 갖고 오는 날을 기다려 보시는데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합시다. 알겠죠?